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권한의 배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한의 배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집권화와 분권화부터 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집권화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모든 의사 결정을 조직의 상층부, 이제 상위 계층에서 시행하는 것을 집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권화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전반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제 의사 결정권을 하급자에게 위임하도록 해서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분권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권화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축이 한데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상층부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분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급자에게 어느 정도 위임을 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분권화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자체의 경우에는 간호관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분권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실게요. 우선은 조직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 조직의 규모 자체가 많이 확대되어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제 많이 분산화되어 있다 보면 이 분권화라고 하는 것이 촉진됩니다. 그렇죠?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급자, 상급 계층에서 많은 의사결정들을 전부 다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권화가 더욱더 촉진되고요. 환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고 동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은 변화, 유동성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뜻이죠.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고 그리고 동태적, 많이 움직이게 될수록 분권화의 요구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기능별로 잘 분화되어 있을 때는 기능의 통합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엄격한 비용 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면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의 규모 자체가 커서 그 엄격한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하급자에게 위임해서 분권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위 계층에서 시행하게 되는 집권화를 더욱더 많이 관찰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유능한 관리자의 수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분권화를 주도해 나가려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게 어느 정도 위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유능한 관리자가 조직에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분권화의 중요한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믿고 맡길 수 있는 하급자가 많을수록 분권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권한의 위임이 상당히 자주 기출에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뜻부터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일부분을 업무의 어떤 요소들을 이제 하급자에게 할당해 주는 것을 위임하라고 합니다.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수행 활동을 부하가 책임지고 실제로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바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상위 계층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은 집권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의사결정권을 부하에게 어느 정도로 분산시켜서 할당해 주는 것을 이제 분권화와 관련 있는 개념이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던 업무, 그 업무의 일부분을 하위 계층에게 할당해 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자, 권한을 위임하다 보면 이제 하급자 입장에서는 그 재량권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길 수 있고 그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의 일부로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